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는 상승 마감했지만 LG 상사는 어닝 쇼크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엇갈린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삼성전자와 KB금융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대박플러스 시즌2 주식의 기초부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강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고의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강의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 있으시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저희 게시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멘토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도 함께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김선윤 전문위원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나라 GDP 성장률 2분기 성장률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등하락을 반복하다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의 순매수가 멈췄고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돼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위원님 오늘 마감 장시황과 함께 또 시장 키워드도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장 GDP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도 시장이 굉장히 조금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던 조금 짧게나마 플러스 마이너스권을 계속 움직였던 그런 이제 하루였는데 결국 결론은 2포인트 정도 이제 밀리면서 1910을 깨고 내려오면서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외인들은요, 지금 7월 거의 한 10일부터랄까요? 7월 10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꾸준하게 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라 말씀 들어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죠? 화학주, 그다음에 조선주, 건설주들이나 경기 민감주들이 갑자기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정말로 이제 지켜봐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며칠째죠? 오늘까지 7일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도 같이 봐야 되는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민감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제가 한 종목만 조금 보면서 화학주 중에서 말씀을 잠깐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바로 그렇죠. LG화학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좀 LG화학이 이제 좀 갈 때가 된 게 사실입니다. 조금 이제 LG화학도요 보내줄 때가 됐어요.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을 좀 기다리다 보니까 뭐 실적도 그래도 꾸준하게 양호했던 모습이 나타나줬고 오늘 장에서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제가 왜 LG화학을 꺼냈을까요? 국내 이제 경기에서 가장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화학이겠죠.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LG화학이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입니다. 6월 25일 바닥권 라인 23만원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28만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지금 골드크로스를 뚫고 올라가면 좋는데 좀 더 갈 수가 있을 포인트. 바로 이 부분의 매수 적소가 딱 포착이 됐던 거고 단계적인 박스권 라인 뚫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현재의 가격대 구간 28만원대 가격은 언제 있었냐면요. 자, 봅시다. 바로 언제죠? 2월, 1월 바로 이때 보여줬던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한 28만원, 9만원, 29만원 선이네요. 29만원 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주가가요, 반등을 줄 때 1차적인 반등을 주는 구간이요. 주가 흐름이 버티고 깨지기 전에 이 라인까지는 보통 지수가 살아나거나 모멘텀 변화가 있을 때 반등을 줍니다. 그럼 이 가격은 얼마까지? LG화학은요, 1차적으로 29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LG화학을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약간 걱정인 것은 3분기 실적이 어떤 종목은 좋고 어떤 종목은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조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또 트렌드 자체가 실적 발표가 되더라도요. 조금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조금 그래도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확실한 변화를 보겠다는 거죠. 정말로 살아있느냐. 자, SK 하이닉스도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 갔어요. 실적 대박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안 움직였습니다. SK 차트 제가 열었죠. 자, 1조 영업이 3분기 때도 1조를 한대요. 1조를 한다는데 안 가요. 제가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실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SK 주가가 지금 오늘 슈팅을 못했어요. 오늘 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은요. 언제 가냐면요. 당장은 아니지만 실적을 확인한 이후부터 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다시 어떤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네. 3분기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뉴스거리로 만들어주면서 살 수 있는 핑계거리를 대주면서 살 수 있는데 아직 안 샀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W자 패턴 자체가 좀 보여요. 제 눈에는요. 단기적인 패턴 자체가 보인다면은 이 전고점 라인까지 한 29,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급등 가능하고요. 좀 더 반등이 준다면은 한 61선 라인 정도까지는 반등이 주지 않을까. 3만 원 정도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 실적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적 확인 안 하면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 지금 시장은 역시나 중요한 게 다음 달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코스닥 종목들 실적 발표하잖아요. 계속 지금 한 달, 한 두 달 정도, 아직 한 달 이상까지 계속 실적 이슈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시간 캠트로닉스 관심 종목 주셨는데요. 수익률이 4%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데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방송 중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종목은 그래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갖고 나온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드렸고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조금 밀리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캠트로닉스를 제가 왜 추천을 드렸을까요? 이 종목 2분기 실적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3분기 때도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줍니다. 슈퍼맨급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고요. 이 좋은 실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 다른 회사들의 같은 업종의 사장님들도 눈독을 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여력이 지금 한 10만 주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좀 더 매수를 해 나갈 거예요. 뭐 하루에 많지는 않겠지만서도. 자, 보면 이제 하루 거래량 자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5만 3천 주고요. 5만 주 정도고요. 보통 많이 터져봐야 10만 주, 15만 주, 20만 주 사이입니다. 거래량이 크지는 않아요. 가격도 좀 비싸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2분기 실적 기대하십시오. 네, 시가에 대한 부분, 얇게 좀 깎는 부분 그런 건데, 그 기술력 자체가 워낙에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준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캠트로닉스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뭐 24,000원 정도 잡고 싶지만서도 좀 더 보고 싶어요. 한 26,000원까지 정말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게시판에서 캠트로닉스 안 좋다고 하신 분 후회되시죠? 네,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져가고 좀 더 길게 보시기를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종목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캠트로닉스 말고 그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제가 목표가 얼마 잡았죠?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가 11,000원 잡았습니다. 11,000원 잡았어요. 11,000원을 제가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서 언제쯤 매수했죠, 저희가? 네, 이때쯤 매수가 들어갔었거든요. 7월 초쯤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방송 계속 보신 분들. 11,000원 언제? 오늘 장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11,040원까지 갔고요. 네, 지금 목표가 도달한 상태예요. 그럼 이 종목 이제 레버리지 어떻게 해야 되냐? 코스피 지수가 좀 더 가는 거에 베팅을 해야 되냐? 제가 누누이 정말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세요? 기관들의 평균 단가 언제부터? 6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기관들이 평균 단가 지수를 말씀드렸던 가격대 자체가 1,900포인트의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물려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은 1,950포인트라고 제가 이거를 몇 개월째 떠들었습니다. 진짜
저 혼자 떠들었어요. 방송에서 떠들고 떠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아 들어가고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 정확하게 지금 목표가 도달한 상태입니다. 2차 목표가는 제가 12,000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1,900에 맞춰서 11,0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맞아 떨어졌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80분들은 파십시오. 수익 웬만큼 내드렸으니까 수익이 한 6% 정도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6% 이상. 파실 분들은 파시고요. 뭐 굳이 좀 안 파셔도 괜찮은 게 저는 지수가 좀 더 갈 수 있다 쪽에 베팅을 합니다. 네. 민감주들의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좀 더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예상치 대비해 실적들이 양호합니다. 예상치 낮췄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서 얼마까지? 11,500원 정도까지는 반등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보유 계신 분들 뭐 짧게 드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네, 좀 더 가져가서 얼마까지? 1,100, 11,500원까지 네, 가져가는 전략을 조금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와 캠트로닉스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제 김선윤 전문위원의 알짜배기 강의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든든한 조력자. 그가 전하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김선윤의 주식 바로미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고요. 또 김선윤 전문위원이 프로그램 말미에 관심 종목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들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좀 강의가 일단 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엉망이었던 거 좀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 약간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까지 내용 자체,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재무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를 시켜드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본격적으로 차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차트의 중요성, 차트가 어떻게 수급과 움직이는지, 이 차트에서는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급등주들의 차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유용한 시간을 제가 갖게끔 해드릴 겁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차트 기법들 제가 두루두루 다들 공개를 할 테니까요.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넘어갈게요. 앞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PER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PER. 딱 이것만 포인트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평가의 척도가 PER 10 이하. 보통 그냥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고요. KRX 100 종목이죠. 좋은 종목들 100개. 거기는 PER 13 아래 저평가로 평가한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노랗게 강조를 해놨죠. 네, 국내 대표 우량주들은요. KRX 100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13입니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리고 PER 계산하는 법. 제가 지난번에 또 아까 잘못 적어놔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EPS는 그냥 주당 순이익인데 자, 빠른 PER 계산법이 있어요. EPS 계산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1년치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1년치 단기순이익이 안 나왔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해서 상승폭을 한 10% 정도 더 올라갔네.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때도 좀 더 나오겠구나 해서 대충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를 따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을 시가총액에서 그 금액을 나누게 되면요. 바로 PER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조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순이익이 PER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머리에 박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단기순이익이 만약에 10억입니다. 그럼 얘는 PER이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PR은 이것만 조금 알고 가시자 말씀드려보고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방송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PBR. 자, 주가가 한 주당 순 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 한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PBR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계산법 자체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먼저 계산법 보기 전에 이 PBR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PBR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조금씩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요. PER도 주목해서 봐야 되지만 PBR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PBR 1에 같다. PBR 1이다. 단위 주가가 해당 종목의 주당 자산 가치와 같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냥 이 회사는 PBR 1이니까 제대로 그냥 가치를 받고 있구나 시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아시면 되고요. PBR이 1보다 크다. 당연히 비싸다는 소리겠죠. 네. 1보다 작으면은요. 1보다 작았을 때 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1보다 작을 때 싸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또 역시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가치주들 얘기하잖아요. 가치주들이 어떤 PBR이 몇이 나오냐면요. 0.5에서 0.7, 0.2짜리도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뭘 같이 더해서 뭘 봐서 ROE를 같이 봐서 ROE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ROE랑 PBR을 같이 봐야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PBR만 계산했다고 해서 답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ROE까지 봤는데 ROE도 좋다. 그러면 정말 찰떡궁합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ROE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좀 많이 찾는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 PBR 좀 보고요. PER도 조금 싸고 ROE도 높은 좋은 종목들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BR 계산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PBR이 자, 현 주가에서 BPS 나눕니다. 주당 순자산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자, 주당 순자산 BPS 어떻게 구하죠? 자본총계 나누기 발행 주식수. 이 자본총계에 대해서는요,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다 나오고요. 또 하나, 조금 한국거래소 살펴봐도 들어가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던 거, DATFSS OR.KR. 여기 들어가셔도 똑같이 회사를 다 찾아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총계 나누기 발행 주식수라면은, BPS가 나오고요. 현 주가에서 BPS를 나누게 되면은 PBR이 나옵니다. PBR은요, 지금 크게, 이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될 수가 있어요. PBR은 HTS상에서 작년치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안 갑니다. 당장에 무리는 안 가는 거기 때문에 PBR은 그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PBR은 큰 변화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PER의 변화와 그리고 ROE의 변화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ROE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ROE와 PBR이 왜 중요한가? 왜 이 ROE를 제가 가지고 나왔을까? 재무제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서도 제가 왜 PER과 PBR과 ROE 요거 세 개를 가지고서 왜 재무에 대한 부분을 끝내려고 할까요? 그만큼 조금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좀 요 세 개는요,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ROE 또 PER 요거 두 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ROE가 뭔가요?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이익률이 10%, 20% 나오고 있는지 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기업의 진짜 어떤 네가 돈을 잘 벌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 영업이익률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다르다는 거. 영업이익률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요거는 이제 자본을 사용하여서 이익을 얼마나 내는 거니까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자, ROE 계산법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ROE. 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하기 100을
때려줘야 돼요. 곱하기 100을 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ROE가 15%일 때 일시에 조금 말씀드려보자면요. 주주가 연초에 A라는 회사에 10,000원을 투자했어요. ROE가 15가 나온 회사는요. 근데 보니까 연말에 1,500원의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내 돈이 그냥 산술적으로 11,500원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ROE에 대한 부분이에요. ROE. 그럼 정말 ROE는 어떻게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살펴볼게요. 자, ROE 계산하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머리를 조금 쌈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돈 벌자는 건데 이 정도는 하고 가야겠죠? 머리를 좀 쌈매 볼게요. 머리를 조금 쌈매 보시고 조금 메모장을 준비하셔도 괜찮고요. 천천히, 제가 굉장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계산하는 법.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A라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입니다. A라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지금 제가 열어놨습니다. 이 회사는요, 총 자산이 200억이고요. 총 부채가 40억입니다. 자본금이 20억, 그 이익 잉여금이 18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이 20억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ROE를 계산할 때 보면요. 당기순이익 나누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자기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아까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20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뭐죠? 자기 자본. 자,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을 제가 받았어요. 얼마를?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돈은 얼마죠? 대출 갚아버리면? 빼버리면은 5천만 원이 이게 제 돈인 거죠? 1억이 제 돈이 아니죠?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는 1억이지만 이건 제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여기 올려서 자기 자본, 제 돈은요. 얼마? 5천만 원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쉽게 자, 총 자산이 200억이에요. 이거는요. 전체적인 아파트 값인 거예요. 아셨죠? 자, 200억에서 그렇죠? 아까 부채, 대출을 얼마 받았다고 그랬죠? 40억이에요. 40억입니다. 그럼 이게 160억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이란 거예요. 또 까먹으셨죠? 뭐? 네, 내가 갖고 있는 돈. 자기 자본이란 겁니다. 나의 자본.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160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60억이 자기 자본입니다. 제가 메모를 해둘게요. 자기 자본이 160억입니다. 아까 당기순이익이 20억.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또 까먹으셨을 거예요.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곱하기 100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당기순이익 20억 나누기 160억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기를 제가 직접 한번 쳐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게 좀 가장 조금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잠시만 제가 계산기를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E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정말 시장의 제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 적어놨잖아요. 20억 나누기 160억. 암산이 저도 사실상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20억 나누기 160억 하면은 0.125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125가 나왔죠? 여기다가 뭘 한다 그랬죠? 곱하기 100 들어갑니다. 그렇죠? 곱하기 100 들어갑니다. 자, 곱하기 100 하면은 12.5. 그래서 A라는 기업의 ROE는 몇? 12.5%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기업은 좀 장사를 잘했을까요?
항상 잘했을까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몇일까요? 네. 보통 한 15% 정도 나올까요? 자, 현대자동차가 지금 최근에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10%를 돌파를 했습니다. ROE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영업이익률, 7%까지 갔던 영업이익률 자체가 8%에서 9%, 10%까지 올라왔어요. 자,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리.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늘 크게 안 갔다는 소리죠. 그럼 현대자동차 앞으로 지금 이 패턴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ROE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양호하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너무나 잘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도 찾으셔야 되고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계산해 보니까요, 이번에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27%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네, 27%입니다. 네, 매출이 한 4조 얼마인데 지금 당기순이익 1조 나왔잖아요. 영업이익률 1조 정도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이 대형 큰 회사에서. 근데 3분기 때도 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ROE에 대한 부분 12.5가 이렇게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ROE가 12.5가 이렇게 제가 딱 나와줬죠. 기억하시죠? 지금 다시 한번 또 한번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160억이었잖아요. 아까 다 빼버리니까. 그래서 20억 나누기 160억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해버리니까 12.5가 ROE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ROE가 무조건 높다고 좋을까요? ROE가 무조건 높다고 좋을까요? ROE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얘기하기 전에 ROE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조건. 자, 아까 얘기했죠. PBR가 무조건 연계해야 되고요. 조금은 ROE가 조금 1년치에 해당하는 그 실적이 많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선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기업을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ROE가 어떤 기업, 1번 기업이 ROE가 20입니다. 네, 20%예요. PBR이 5입니다. PBR이 5는 뭐죠? 이 회사의 가치보다 지금 5배 이상 비싸게 측정을 받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ROE가 20이나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PBR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래 100원이어야 되는 게 5가 돼버리면은 500원이 돼버리고, 여기서 20%가 나오면 좋겠지만 500원이 된 상태에서 ROE가 20%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확 떨어지죠. 그렇죠?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점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반대로 PBR이 몇? ROE는 작아요. ROE는 10인데 PBR이 0.6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죠? 0.6? 장부가치 대비해서 40% 할인받고 있어요.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망해버려도 청산을 시켜버린다면요, 저한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한테 수익을 최소한 30-40%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싸단 말이죠. PBR이 좀 중요한 거고. 그럼 ROE가 10. 싼 상태에서 많이 싼데 ROE까지도 10% 되니까 당연히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기업 1보다 기업 2가 훨씬 실질적으로 투자하기에 가치가 있고 투자하기에 싼 회사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정말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정말 계속적으로 ROE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그게 있을까요? 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PER을 분석하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얀 펜으로 할게요. 삼성전자의 PER을 분석하면은 PER이 지금 한 6배 정도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자체도 15% 정도, 또 PBR 자체도 이제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럼 삼성전자 근데 왜 안 갈까요? 왜 삼성전자가 안 가죠?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약간은 벗어났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건요, 삼성전자가 딱 여기에 부합하는 기업은 맞습니다. 굉장히 싼 기업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안 가는 이유, 삼성전자가 안 가지만서도 지금 크게 또 130만 원 아래로 깊게 떨어지진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또 뭐가 있죠? 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증권사들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대요. 뭐냐면요, 삼성전자를 다 지금 사고 있대요.
누가? 개인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펀드를 투자해가지고 삼성전자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조만간에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약간 좀 어려웠나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ROE가 정말로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좀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강의를 끝으로 재무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 차트 말씀드린댔어요. 차트. 본격적으로 실전 투자 차트 얘기할 거니까 좀 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막 PER 얘기하고 난리를 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자, PER은 뭐? 빠른 PER 계산법? 뭐라 그랬죠? 기억 꼭 하십시오.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입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이에요.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이고요. PBR은요. HTS 상에 있는 거 그냥 보셔도 상관없어요. 큰 무리는 없으니까 상관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게 ROE에 대한 부분.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ROE에 대한 부분 창출 능력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에 곱하기 100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서 160억이고 당기순이익 20억.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20억. 여기 나누기 하면요. 아까 0.125 나왔죠? 여기서 곱하기 100 들어가서 12.5%가 ROE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ROE가 계산되고 난 이후에 ROE가 아무리 높더라도 PBR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PER 자체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면은 그 종목은 그 회사는 그 투자하고자 회사는 썩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안겨주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ROE가 적당히 10 이상,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해요. 그렇지만 너무 높은 종목도 약간 불안하고 너무 낮은 종목은 좋지는 않거든요. 적당한 ROE 수준을 말씀드려보자면요. 기업마다 조금은 틀립니다. 기업마다 틀린데 IT 관련주들의 ROE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IT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유지하면 정말 좋고요.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좀 더 높겠죠? 네, 제약 바이오는 한 20 정도 이상의 20에서 30 정도 나와줘야 되고 SK하이닉스는 조금 오버한 게 사실이에요. 장사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SK하이닉스도 정말 좋은 종목, 사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ROE 약간 좀 이런 식의 분위기 자체가 요 말씀드린 포인트이고 세 가지 ROE에 대한 부분 업종마다 체크해 보시면서 조금 투자를 좀 부탁드린다고 오늘 제가 ROE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사실 좀 말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할까요? 저는요 이 종목이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끝물이 아니고요 갈 수 있는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추천자 아닙니다. 이거 코덱스 레버리지와 같은 효과. 레버리지가 뭐죠? 레버리지는 지금 이렇잖아요. 레버리지는 어떻게 움직이죠? 코스피가 1% 오르면은 레버리지는 얼마? 2% 오르잖아요. 레버리지가 이렇게 2배로 오르잖아요. 2배로 떨어지고 그게 고스란히 조금 묻어있는 종목. 지주사 종목들이 약간 그런 이렇게 움직여주잖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건요. 이제 눈치를 채셔야겠죠? 네. 최근에 기업 실적도 좋았던 거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LG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LG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대형주를 제가 좀 작은 종목, 중형주 많이 손대고 포스코 ICT 이런 거랑 뭐 서산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도 많이 말씀드렸고 캠트로닉스도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었고요. 왜 제가 이렇게 큰 LG를 제가 가지고 나왔을까요? LG는요, 지금 현재 LG 밑에 붙어 있는 자회사들이 뭐가 있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화학, 또 뭐가 있어요? LG 생활건강, LG, 굉장히 많습니다. 저 주저리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LG. 자, 그러면은 LG U 플러스도 있네요. 자, 이 LG 관련주들이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LG 화학 실적이 어땠죠? 2분기 때? 네,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좋았다고요. 3분기 때는요, 더 좋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긍정적이고 3분기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 좋답니다. 자, LG전자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LG전자, 왜 LG를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 이제는 좀 삼성은요, 싸긴 합니다. 삼성도 굉장히 싼데, 약간 좀 시장에서 이제, 약간 좀 단기적인 소외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네, 삼성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LG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LG전자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LG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회사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차트상으로도요, 지금 LG전자가 이놈 갈 차트예요. 네, 가는 차트거든요.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고점 라인 자체가 92,000원부터 시작해서 21선을 뚫을 듯 말 듯 해주면서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흐름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다섯 번째에서 뚫고 안착하면서 횡보 구간을 거칩니다. 네, 7월 들어서요. 바닥 인식. 보통 이렇게 쭉 빠지던 주가 흐름, 몇 달 동안 빠지던 주가 흐름이 21선 내에서 21선을 타고서 움직여주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다가 이 박스권 라인을 뚫고 올라가주면서 상승해줄 때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너무 작으니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다가 21선을 타면서요. 타고 있죠. 노란 게 지금 21선이에요. 박스권 그려주다가 잘 보세요. 뚫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뚫고 올라갔죠. 그런데 잠깐 오늘 잠깐 쉬었던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가냐면요. 다시 이렇게 위로 솟구칩니다. 전형적인 대형주 중에서 모멘텀과 실적과 수급이 맞추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LG전자가 지금 그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 좀 드리냐면요. LG 디스플레이가요, 꾸준하게 그래도 지금 차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가 정말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의 흐름상이, 이쁘죠? 좀 지울게요. 안 보이네요. 자, 굉장히 이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냥 아주 띄어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떤 패턴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요, 이거 날아가는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한 바닥, 두 바닥. 이때 보여줬던 게 작은 더블차 패턴이었고요. 세 번째 바닥인데, 라인 타고 가면서, 거의 타고 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21선 내에 타고 가면서, 횡보하는 구간 자체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것도 같이 횡보라 생각하시면 돼요. 횡보하는 구간 자체가 나와주면서, 이걸 뚫고 가려는 시도. 21선 내에 안착. 21선을 타고 가면서 21선을 뚫고 올라가서 완벽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모멘텀이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요. 어떤 모멘텀이 있죠? 애플. 하반기 때 나오는 저희 스마트폰 관련한 이슈들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최근에 애플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나 인터플렉스나 실리콘웍스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고요. 또 여러 증권사들도 역시나 또 애플 관련 중소형주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1선 뚫고서 120선 뚫고 안착하면서 얼마까지? 3만원까지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고스란히 이게 어디로? LG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전자 말씀드렸는데 화학주 말씀드려볼게요. 자, LG화학. 아까 여기 해놨던 거. 자, LG화학도 마찬가지. LG화학은 이미 벌써 시작을 했어요. 정말 수급이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LG화학은요. 정말 많은 물량들. 외인들이 6월달 내내 경기 민감주들을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해서 경기 민감주들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완벽하게 바뀌었거든요. 팔았던 금액이 2배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화학이고요, 조선주고요, 건설인데 건설주는 약간 조금 빼고 화학과 조선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 특히 화학 안에 뭐가 있죠? 2차전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2차전지 LG화학 2차전지 또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이 회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냥 나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가기 싫은데도 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많은 물량들을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종목이니까 보이세요?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쌍끌이 매수. 4일째. 외인 기관이 4일째 연속 순 매수, 동반 순 매수 보여줍니다. 기관 계속 사고 있고요. 외인들이, 팔았던 외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요.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요. 이게 눈에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LG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시장의 대안이 이제 삼성이 아닌 국내에서 LG 쪽으로 외국인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드리는 거고, 정말 잘 갈 수 있는 거. 당연히 LG화학 모멘텀 강하죠, 그렇죠? 그럼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LG로 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LG 또 다른 정보들이 또 있잖아요.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LG 자판이 이게 조금 컴퓨터가 좀 새 거라서요. 제가 약간 좀 컴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LG 생명과학 그 말씀드려볼게요. 자, LG 생명과학 관심이라도 있으셨나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갈 동안 여러분 이렇게 가는 줄 알고 계셨어요, LG 생명과학이? 저도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갈 줄 아셨나요, 여러분? 수급상을 열어볼까요? LG생명과학 수급창 보이십니까? 이 기관들과 외인들의, 특히 기관들의 퍼펙트한 수급이 잡혀주면서, 보이시죠? 퍼펙트한 수급이 잡혀주면서 외인들 역시 같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LG 관련주들 4개 말씀드렸는데요. 다 이래요, LG 관련주들이요. 삼성 관련주들은 안 그렇거든요. LG 관련주들 다 이럽니다. 기관들 정말 퍼펙트하게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보이시죠? 연기금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산 적이 없었어요. 자, 최근에 연기금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그 중에 하나가 또 LG 그룹 쪽으로 막 쓸어 담고 있거든요. 연기금이요, 3만 3천 주, 2만 7천 주씩 매수를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집중합니다. 아주 그냥 풀 매수라고 하죠. 그냥, 야, 빨리 사. 뒤져보지 말고 그냥 사. 야, 빨리 질러. 이 모양새예요, 지금, LG가. 자, LG 생명과학도 같은 모양새. 외인들도 역시나 서서히 개인들의 물량을, 개인들 그냥 새파랗죠? 개인이 새파랍니다. 개인들 새파래, 여기. 다 파란색이에요, 개인이 죽고 있어요. 개인이 그냥 저기 죽고 있어요. 데드. 죽고 있어요. 개인이 지금 쓰러지고 있다고요. 물량 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털리지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 혹여나. LG생명과학까지 이렇게 흘러내고 있고, 뭐, 실적까지 꾸준하게 3분기 기대감까지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정말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LG U+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자, LG U+가요. 정말로 이 종목도 우리 LG 그룹의 아주 자랑스러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LG U+ 저는요,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갈 때까지 간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요. 자, 라인을 그래도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거의 61선 라인 자체를 61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요. 21선 라인을 깨버리면은 다시 그대로 반등을 줍니다. 자, 오늘 장중에 깼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말씀드리고 싶겠고,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신주들은 그게 있잖아요. 항상 그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대한 그 배당감 기대가 있잖아요. LG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시점을 말씀드려보자면요. 보통 차트가, 특히나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배당 시즌에서 가장 배당을 즐기기 위한, 수익률과 더불어서 배당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언제쯤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4에서 5개월 전이 가장 수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연말 배당 12월 배당이면요. 언제? 8월 정도. 다음 달. 서서히 선점 효과가 나타나주고 있는 거고, SK텔레콤 주가도 역시나 같은 이유로서 빠지지 않고서 잘 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LG U+ 실적이 3분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계속적으로 고점 라인 자체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21선 깨면서 다시 가고 있고, 특히나 LG U+가 회사가 갑자기 뭐 떨어질 거다, 주가 흐를 바뀔 거다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진 적 있으신가요? 행여나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냥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뿐이고, 역시나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이 LG가 집중이 다 됩니다. 그럼 당연히 LG의 주가는요. 신고가를 그릴 때가 됐어요. 신고가를 그릴 때가요.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주봉으로 살펴보면요.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이런 종목 사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주가 흐름입니다. 이게 주봉 차트 보세요. 이게 지금요. 2011년 말부터 살펴보면 그냥 계속 이 바닥 이거 기고 있어요. 이거 가운데를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 코스피 차트가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 예전에 코스닥 차트나 코스닥 차트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 그러니까 얼마? 7만 원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버리면요. LG 정말 날아갑니다, 여러분. 7만 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아 가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뭐 항상 그냥 내일 뭐 시초가로 지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장에서 바로 시초가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계산은 그렇게 할 거예요. 수익률은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꾸준하게 모아 가십시오. 모아 가시고 목표가 자체를 얼마를 보시면 좋냐면요. 1차적으로는요. 한 7만 5천 원 이상 8만 원 정도까지 7만 5천 원 정도 볼까요? 짧게 조금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자체는요. 깨서는 안 될 라인이 그래도 21선을 조금 깨지 않고서 내려가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조금 손절가 짧게 갑니다. 6만 5천 원.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주봉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봉에 장기적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아까 그룹주 내가 다 훑어드렸잖아요.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시초가 공략하시고요. 분할매수 오케이.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6만 5천 원 잡고서 오늘 제가 LG, 지주사 LG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그 관심 종목 LG는 목표가 7만 5천 원, 또 손절가는 21선 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최고의 전문위원들이 무료 방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인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